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자격증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소울지기입니다. 먼저 번 영상에서 10월 둘째 주하고 셋째 주에 경량 목주택으로 골조 작업이 진행이 될 거라는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하실 분들 한 대략 4명 정도 모집을 한다는 모집 영상을 같이 올렸었습니다. 지금 계속 9평 타이니하우스 건축하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은 예비 건축주들이 직영 건축으로 건축 준비를 할 때 이런 것도 하나 미리 준비해 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직영 건축을 한다는 거는 일반 건축 회사에 턴키로 건축을 맡기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직영 건축인데요. 건축주가 주도하에 자기 집을 짓는 거를 말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직영 건축을 하지만 시공업체를 섭외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인데, 착공 신고를 할 때 보통 건축설계 사무소를 만나서 설계를 이제 의뢰를 하고 허가 도면이라는 게 나오면 시공업체를 이제 만나게 되고요. 시공업체하고 이제 조인이 돼서 건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착공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착공 신고를 할 때 건축사무소에서 이제 진행을 해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 현장 관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인을 섭외를 해서 그 현장 관리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어떤 등록증이 되겠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번호하고 그 본인이 맞는지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요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현장 관리인 제도를 직영 건축을 준비하시는 예비 건축주 분들은 여유 있게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자격증을 하나 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자격증은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건축 도장 기능사를 제가 땄습니다. 이거를 왜 땄냐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소울하임은 2015년도에 이제 지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제도예요. 근데 2017년도 봄에 이 제도가 생겨서 현장 관리인을 배치를 안 하게 되면 착공 신고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9평 타이니하우스를 예전부터 계획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나중에 이 건축 관련된 제가 증축을 한다든지 쓸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저는 그 다음해인 2018년도 봄에 이 건축 도장 기능사를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편한 게 뭐냐면, 건축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현장 관리인을 섭외를 했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준비를 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관리인 제도가 뭐예요? 이렇게 오히려 되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준비가 안 됐다면 그때부터 또 현장 관리인을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공업체라든지 그 시공팀장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분을 이제 섭외자로 해서 착공 신고를 할 때 등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분들 중에 없으면 거기서 연결을 해서 또 이제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을 또 찾아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약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짜는 아닙니다. 그 현장 관리인 섭외를 하면서 그분한테 일정 페이를 주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 전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미리 이런 자격증을 하나 준비를 하면 꼭 건축 도장 기능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딴 게 이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수 기능사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걸 한번 그 자격 요건을 찾아보시고 빨리 딸 수 있는 자격증을 선택을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을 미리 해 놓으시면 저처럼 이런 경우에 건축주가 현장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주도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착공 신고할 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인데 저는 이거 등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고요.
이 영상을 찍느라고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좀 찾아보니까 경기도 양평이라든지 남양주 이런 쪽은 건축주가 현장 관리인 등록을 못하게 막아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그 해당 건축을 하시려고 하는 그 지역의 지자체에 직접 확인을 해서 알아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예비 건축주가 현장 관리인으로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시면 저처럼 이게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자격증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더라도 빨리 따는 방법은 학원에 가서 공식을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요 건축도장 기능사, 뭐 방수 기능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요거를 택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학원을 등록을 해서 하루 공부해서 저는 취득을 했습니다. 일례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은 60세이신데 그분도 저처럼 학원을 가서 하루 공부해가지고 이제 취득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 자격증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한 번에 취득을 했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평 타이니 하우스 집 짓기, 작은 집 짓기, 뭐 이렇게 주말주택 집 짓기 관련해서 뭐 은퇴 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미리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셔도 상관없고 다른 일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요일 날 정도 하루에 이제 학원에서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본인 집을 지으실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쪽으로도 또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걸 미리 준비해 주시면 제 소울하임 그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굉장히 꿀팁이 아닌가 사료되고요. 이 영상은 이제 9평 타이니하우스 집 짓기 재생 목록에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올릴 거고요. 제가 이제 기초 작업, 골조 작업, 외부 뭐 지붕 작업, 외벽 작업, 그 다음에 창호 작업, 현관문 작업,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내 전기 작업, 석고 작업, 페인팅이나 내부 이제 마감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례차례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소울하임의 소울지기는 이렇게 자기 집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현장 관리인 제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건축을 준비 중이시라면 건축주가 직접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 관리인 등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